저는 신현성 총무라고 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 설명회를 하는데 사실 그 전 두 번째는 토론회 양식이었다면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는, 근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추진 준비위원 단계고 그리고 서울시와 구청과 협의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소유주분들의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렵게 건축 설계 사무소에 부탁을 해서 가안으로 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뭐 70% 조금 안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거는 밝히겠습니다. 65%가 됐고요. 이거는 여러 소유주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였고 60%가 딱 되는 순간, 그러니까 50%로 우리가 접수할 때에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고위고위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8월 8일날 구청에 접수하게 되었고, 그리고 60%로 또 추가 공소를 냈습니다. 그리고 5% 지금 되었는데 어떻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65%가 최대의 목표치에 도달했고, 사실 우리가 이상적으로 보는 목표는 70%입니다. 70%. 대부분 다 70%로 요즘 서울시의 기반을 올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위도 많고 그리고 노선형 추진위 같은 경우에 살아있기 때문에 70%도 참 어렵지만 70%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상태인데요. 원래는 여기에 보면 우리 5년 3가 1구역, 2구역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나비 형태로 시작을 했었죠. 근데 여기 이 도로 때문에 생활권이 다르다, 법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구역들을 나눠지게 된 거고 이런 식으로 출발을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된 구역이 지기를 나서는 이렇게 쪼개져 버린 거예요. 비형적으로. 남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모아서 모아타운을 하겠다, 넓히겠다, 사업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방향인데 지금 오늘은 사가도 모아타운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합쳐서 하겠다, 이런 추세이고,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에도 이렇게 크게 가자. 왜냐? 대단지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되다가 이렇게 구역을 쪼개는 세력에 의해서 쪼개졌습니다. 계산을 누르시죠. 근데 여기에 쪼개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에 동의를 안 하시면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 업자들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일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만든 세력은 사실 작년 7월에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사실은 인터넷상에서 먼저 밝힌 바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돌아가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추후에 나올 겁니다. 1차 접수했고 50%로 2차 접수 완료했고, 그리고 현재는 65% 상태이고 3차 접수는 70%로 채워서 낼 건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26장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 26장이 한 장 한 장이 되게 힘든 거는 다 아실 건데 이게 뭐 어렵지만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반대 동의율이 20%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놀라운 숫자입니다. 이게 원래는 한 10% 원저리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20%로 된 경위가 몇몇 분들은 아시지만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아까 봤듯이 이렇게 구역을 쪼개고 하는 업자들의 이런 때문에 이렇게 20%라고 보는데 구청에서도 지금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 동의 철회 및 찬성 동의서를 진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후보지 선정 가능성은 사실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을 나눴을 때 외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내적인 부분은 상당히 안 좋다. 여기 보시면 여기 9월 29일 날 신속통합 시즌2를 발표하신 건 다 아실 내용이고, 이 내용 보면은 기사의 내용이에요. 기사의 내용이 한강 벨트에 공급 집중하겠다, 시즌2를. 그리고 79년생 음마 아파트도 시즌2 때문에 49층 대단지로 계획을 허가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산호 아파트가 35층으로 심의 통과가 됐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49층 다시 이제 이번에 좀 올린 상태거든요. 그리고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용적률이 300%가 넘었어요. 334%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신통이라고 해서 딱 300%가 안 된다.
이런 거를 처음으로 깬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사업에 올인하겠다. 그리고 136곳 속도전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재개발의 선정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선정이 되어야지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재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내적인 불안 요소는 반대 동의서, 이렇게 부동산 등 협력을 해갖고 반대 동의서 요구하고 있고요. 헌금청산 문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반대 동의서가 없으면 보통 이렇더라고요. 구청에서 바라보는 거는 헌금청산자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정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냥 5%로 그냥 잡는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동의서만 없으면 헌금청산 없는 데는 없거든요. 그리고 반대도 없는 데는 없어요. 근데 우리처럼 반대 동의서를 그렇게 열심히 걷어서 내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대 동의 때문에 우리가 참 불안한 요소가 크다라는 점입니다. 선정 가능성에 대해서 결론은 이건 계속 외적인 사례인데 서울시의 유료형 강한 정책으로 딱 적기다.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혹시나 동의서 안 내신 분이 있거나 또는 저희랑 생각이 다르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오셨다면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주셔야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추진위가 여러 개가 있지만 사실상은 두 군데입니다. 저희하고 박기현 씨 두 군데인데 그쪽 노선형 사업과 전체 재개발 신통으로 갔을 때 수지 분석을 작년 7월에 했습니다. 이미. 이거는 사실은 되게 디테일한 건 아니고 러프하게 이게 과연 노선형 상업지역으로 갔을 때 분담금이 적을까? 이걸 한번 본 거예요. 만약에 진짜 신통 전체로 가는 것보다 1만 제곱미터의 노선형 상업지역으로 가는 게 그분들의 이익에 맞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수지 분석을 의뢰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건국대학교 박사이시고 지금 현재 이제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여기 그러니까 작년 7월이니까요. 작년 7월에는 박기현 씨는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당하신 분 많으시죠? 그때 저랑 박기현 씨랑 같이 갔을 때 구청과 시청은 검토 가능 구역이 이만큼이다. 미리 얘기했어요. 작년 4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기현 씨 이렇게 그려서 된다. 그리고 모금도 활동도 하고요. 그런 답답한 그런 활동을 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청과 시청에서 이것만 검토 가능하지 여기가 상업지역이 요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표현한 게 작년 4월이에요 이미.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119-1번지의 한 코스를 정해서 수지 분석을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됐을 때 신청을 왔을 때 119-1 아까 그 호수에 수지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층 개발은 지금 요것만 1만 제곱미터만 했을 때 잘 안 보이시니까 뒤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샘플링 이런 백데이터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결과물이 공사비 기준인데 사실상 공사비가 그 고층 개발, 노선형 재개발은 1,300만 원으로 잡았고 신통은 1,000만 원 잡았어요. 여기는 고층이니까 이거는 틀린 숫자예요. 이건 공사비 예시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나오냐? 결과물이 보면은 이게 1부 구역 그러니까 1부 구역이 노선형이에요. 분담금이 5억이다. 그리고 전체 구역 사업 신통이에요. 24평 기준 분담금이 2억 7천이다. 근데 이렇게 왜 비교를 했을까? 근데 우리 지역은 용산구는 분양가 상한 제한 지역이잖아요. 분양가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받고 그리고 아파트가 전부 다 분양하는 조건을 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뭔가 그러면 공사비가 과연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공사비가 차이가 없었을 때 또 한번 해봤어요. 공사비를 똑같이 1,000만 원으로 했을 때 분담금이 어떻게 나올까? 자, 노선형 상업적 수지 분석의 조합원을 127명으로 잡았고요. 파급을 뺐습니다. 아예.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여기는 그때 작년이니까 한 495명을 잡았고요. 지금 늘어나서 520명 되는데. 근데 그때 용적률 600% 잡았고 여기 300%, 기부채는 30%, 원래는 33% 이상이에요. 근데 최소로 잡은 거예요. 30%, 여기는 기부채는 10%. 분양은 원래는 50% 업무 시설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분양을 하는 가격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하는 거니까 동일하게 아파트로 잡았고 그리고 건축비를 1,000만 원 잡았을 때 비례율이 똑같이 100%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선형 상업지역 재개발을 한다는 의미는 조합원들의 그러니까 분담금이 적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비례율이 동일하다는 거는 분담금이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게 갔을 때 당연히 거래되는 시세는 크게 갔을 때보다 적잖아요. 분담금도 똑같은데 여기에 작게 가서 거래되는 시세도 적게 받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상가가 만약에 업무시설 미분양되면 미분양 리스크는 어떻게 돼요?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전체를 가야 된다라고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600% 우리가 600%로 지난 7월에 얘기했는데 이거 서울시 공식적인 답변이에요. 지금 박기현 씨는 처음에는 1100%라고 했다가 지금 800%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박기현 씨 사업 설명회 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600%밖에 안 된다 기준에. 근데 800%한 근거는 뭐냐? 이음 엔지니어링의 그 대표가 얘기한 게 그냥 개발하면 됩니다. 이렇게 답변해서 답답해서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서울시에 질의를 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5년호 상가 노선형 사업 관련 답변 요구에 되어 있어갖고, 여기에 보면은 복합 용도 도입 시 심의를 통해 근린 상업 지역까지 허용할 수 있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답변 공문에. 다만 여기 예외 조항으로 심의를 통해서 조금 한 번 더 올려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거는 근린 상업 지역까지 허용된다라는 거예요. 복합 용도. 그러니까 업무시도 50% 넣었을 때 이게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기현 씨는 계속 800%라고 주장하고 있고, 800%라고 주장을 해서 사업 설명회를 했는데 소유주 한 명당 아파트 한 채가 안 돌아가는 그런 사업 설명회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노선형 안쪽에 있는 분들이 대거 이쪽으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박기현 씨에게 질문을 하니까 그거는 그냥 발표일 뿐 수정을 할 거다. 이렇게 하니까 또 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리고 또 청파 2구역이랑 5년호 상가랑 사업성이 같다. 그래서 안 된다. 사업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한번 봤어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는 청파 2구역은 일종의 주거지역이 여기가 59% 정도 돼요. 59%. 근데 우리는 0.72%예요. 다 이종 일반입니다. 다 이종. 그리고 일부 상업지역이 껴있고. 이러한 1종과 2종의 차이는 용도의 차이가 많이 큽니다. 사업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통파 2구역은 쪼개기를 엄청나게 해서 조합원 수가 많아요. 그냥 토지 자체가 다르고 용도가 다르고 그리고 또 조합원 수가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비교를 해서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업 안 돼. 700세대밖에 못 줘. 500세대밖에 못 줘. 이런 식으로. 사실 80%와 거짓 20%를 태워서 포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성이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부산복합한 현시시랑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 공덕은 역세권이 완전히 초역세권이죠. 여기는 지하철이 4개, 5개 이렇게 들어가는 초역세권에 부산복합 아파트가 평당 4,400만 원이고, 이쪽에 이제 효창공원역은 또 떨어진 역이잖아요. 여기에 봤을 때 아파트 대단지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평당가가 6,400만 원. 차이가 확실히 나죠. 아까 말씀드린 시세랑.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부산복합 아파트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 강남 아파트 비교를 해보면 평당가가 여기도 4천만 원이에요. 타워플리스도. 근데 여기 동네스는 1억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여기는 역에서 6분이고 여기는 역에서 10분인데도 이게 실거래가 지금 평가되고 있는 것들이 차이가 난다. 그만큼 주상복합, 그러니까 상가와 아파트가 결합된 형태는 수익성이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아파트는 대세이다. 처음에는 사실은 여기보다는 여기 훨씬 비쌌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은 역전이 됐다. 2배 이상 차이로. 그게 이제 뭐 지금 20분이 11월 5일 날 나온 걸 본 거고요. 지금 이게 좀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그런 게 이게 이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 이게 1000세대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 건축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보시면 좀 실망스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딱 실망스러웠어요. 봤는데 이게 이제 기부 체납의 공간인 거고요. 나머지가 이제 우리 아파트 공간인데 여기에 우리가 공원이 있잖아요.
공원은 우리 게 아니니까 일로 넣고 여기 기부 체납에 사실은 공원만 넣어놨는데 기부 체납은 여기 이제 문화복합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용산구청에서 이 지역에 뭐 산후조리원 요즘 그런 것도 이제 구청에서 운영을 저렴하게 운영을 하니까 산후조리원을 넣을 수도 있고 도서관 넣을 수도 있고 여기 뭐 주민센터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보시면 이렇게 우리 땅이 그렇게 기형적인 줄 몰랐어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기형적이더라고요. 이게 반듯한 이게 정방이 이게 정사각형 내지는 삼각형 정도가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이 땅이 이렇게 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좀 부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부 체납으로 빼버리는 게 용도가 좋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여기가 북쪽이거든요. 근데 북쪽 방향의 이제 북향은 북쪽으로 이게 거리를 이렇게 여기 경계선에서 이격을 해야 된다. 이격을 한 거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다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해 보는 거,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높이 못 진다는 거예요. 여기가 한 10층, 12층까지밖에 못 진다는 거예요. 도로가 아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로 뽑아봤는데 그게 130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서울시랑 협의된 상태도 아니고 지금 한 상태입니다. 한 일반 분양 합쳐갖고 저 1200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형적으로 생기는 바람에 이게 토지 활용도가 높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반을 잘라서 이렇게 재개발을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몇 세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래도 이게 대충 말씀하시면 몇 세대 나올 거 아니에요. 400세대밖에 안 나올 것 같다. 반을 자르면 또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반을 자르면 400세대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위쪽에 소유주들이 350명입니다. 그리고 신축 제외고요. 신축이 들어가면 400세대가 넘어요. 그러면 이렇게 재개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지금 그쪽에서는 700세대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 건데 그거는 가능하지 않다. 예, 토막한 문제이긴 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걸 빼면은 약간 삼각형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정국 땅을 우리가 가져오는 게 제일 1순위고 이거 가져오게 되면 조금 이격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세대수가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교회는 빼는 게 당연한데 교회가 만약에 우호적이면은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조금이나마.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한 1200세대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근데 뭐 제 얘기는 아닌데 요 얘기도 하더라고요. 요 얘기. 파크뷰 얘기가 뭐냐면 파크뷰를 포함해서 이 안쪽으로 넣어갖고 오피스텔로 그냥 주고 하게 되면 공간 활용도는 더 높을 수는 있다.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후의 전망,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됐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안 됐다. 그럼 제 생각에는 노선형 사업지역 재개발과 28,000 신통을 갈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28,000 신통 사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수보다 조합원 수가 더 많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물론 숫자는 약간 오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노선형 사업 지역의 문제는 크죠. 분양에 성공해도 높은 분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20억 아파트 분담금 하나도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수지 분석을 보여드렸다시피 분담금 많습니다. 그리고 분담금과 나홀로 아파트 그리고 50% 업무 시설을 넣어야 되는데 아까는 안 넣었죠. 근데 넣어야 되는데 미분양할 때는 꾸준한 돈이 들어갑니다. 관리비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연이자 들어가죠. 망합니다. 우리가. 결론은 뭐냐? 사업 방식이 신통이 됐든 어떤 뭐 예를 들면 공공 재개발이 됐든 뭐 아니면 뭐 지금 효천공원에 하고 있는 그런 공공 사업이 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서 사업 방식 어떤 사업 방식이든 간에 묶어서 가야 그나마 우리가 기대하는 재개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박기현 씨가 주장하는 아파트고요.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구획계를 했는데 사실은 조감도를 우리가 못했어요. 근데 아까 사회 보신 김요한 위원님이 우리 지금 뭐 AI 챗 GPT 있잖아요. 그 인식을 해서 이렇게 좀 그려봤어요. 그려봤는데도
안 맞죠? 사실 적고. 근데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는 뭐 극명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